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구술집 들리나요가 영문판으로 출판됐는데요. 배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유명 정치인과 교수 등 미 주류 사회에 약 1,000권이 넘게 배포됐습니다. 앞으로도 워싱턴과 LA 등 주요 도시에 계속 전달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위안부 역사박물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증언을 기록한 구술집 들리나요 영문판이 미국 주류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판 기념식을 가진 구술집 들리나요는 배포를 시작한 지 2달여가 지난 현재 발간된 2만여 권 중 약 1,200권 정도가 배포됐습니다. 미국 주류사회를 중심으로 전달된 구술집은 스캇 가렛 미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짐 테데스코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00여 권 정도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퀸 구아라노 주지사를 비롯해서 스캇 가렛 또 우리 혼다 의원을 위시해서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홀더 전원에게 배포가 되었고요. 우리 카운티장님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위안부 역사박물관은 지난 16일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실도 제작했습니다. 우표를 아무래도 붙이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케팅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배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게는 100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리워드로 이렇게 실우표를 지금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배포된 위안부 피해자 구술집 들리나요는 앞으로 워싱턴, 시카고, LA 등 미 12개 주요 도시에도 전달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80만 명이 잘못된 정보 보조금 내역서를 받으면서 소득세 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중 70만여 명에게는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20일 80여만 명의 정부 보조금 내역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3월 초까지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 82만 명 가운데 지난 20일까지 74만 명에게만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내역서를 받지 못한 8만 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발송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잘못된 내역서에 근거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정된 내역서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수정된 내역서에 근거해 신고할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고했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임박해도 수정된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방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나 고객서비스 센터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투표자 신분 확인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투표를 할 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스콘신주의 투표자 신분 확인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자 신분 확인법은 대통령 선거나 중간선거 등 각종 투표 때 운전면허와 총기 소지 면허 등 주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 부정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1월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면서 해당 선거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개 주에서 신분 확인법이 제정됐고 대법원이 2008년 인디애나주에서 이를 허용한 뒤 텍사스와 조지아, 캔자스, 테네시주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위스콘신주에서만 30만 명의 등록 유권자가 적절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이지를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쉘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가 공직자 윤리 개혁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개혁안은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1,000 이상의 외부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고 부패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본선거 또는 특별선거 60일 전 그리고 예비선거 30일 전에 선거 비용과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선거자금 개혁안도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정치인 비리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불거지면서 이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 주민 10명 중 9명은 정치인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89%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 84%는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54%는 의회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쿠오모 주지사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보다 나은 뉴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뉴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한국어로도 설문조사를 하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요구됐습니다. 뉴욕시가 4년마다 발표하는 정책 계획인 플랜 YC 2015 수립을 위해 한국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처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언어 가운데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만 포함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설정을 위해서는 입안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쳐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플랜 YC 2015가 발표되는 오는 4월 22일 전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어 설문조사 참여자의 숫자가 집계되는 만큼 한인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시정부 정책 수립 시 한인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시 거주자가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민서비스국 등 시정부 70여 개 기관의 검토를 거쳐 플랜 YC 2015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초 다음 달이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금이 늦어집니다. 검증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오는 7월쯤에야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항공요금 담합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배상금 청구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예상했던 4월보다 다소 지연된 7월쯤에야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도 상승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새 주택 구매자에게는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 488만 채로 한 달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범위인 490만에서 494만 채보다는 적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5개월간 500만 채 이상을 유지했던 기존 주택 판매량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500만 채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공급 부족과 가격
가격 상승에 예년보다 낮아진 일부 지역에 기온까지 겹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판매된 기존 주택 가격의 중간값은 20만 2,6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상승하며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 측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며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의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총 488건의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트리에서도 6,391건에서 6,736건으로 5% 증가했고 레오니아도 305건에서 338건으로 11%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부에 있는 타운들은 대체로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테너플라이에서는 총 범죄 건수가 455건에서 433건으로 줄었고 클로스터도 271건에서 24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중 법규 위반 적발은 대부분의 한인 밀집 타운에서 급증했습니다. 포트리는 9,988건에서 13,788건으로 38%, 레오니아에서는 3,029건에서 3,541건으로 17%가 증가했습니다. 테너플라이에서도 305건에서 1,154건으로 278%나 늘었고 클러스터에서도 948건에서 1,302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단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 12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운영이 종료되면서 5,241건에서 3,036건으로 42% 감소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뉴욕시 주요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70% 이상의 상태가 불량으로 조사됐는데요. 시 당국이 도로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운전자도 차량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비영리 교통 연구 그룹인 트립이 발표한 도로 상태 보고서에서 뉴욕시 주요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의 43%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30%도 다소 불량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트립은 상태가 나쁜 도로에서 운전하면 자동차 수명이 줄어들고 고장이 잦아지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빨라지면서 운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기게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런 불량 도로 때문에 뉴욕시 운전자들은 연평균 차량 보수비로 $694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은 파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 타이어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는데 상처가 난 타이어의 틈에 수분이 침투하면 타이어 내부의 스틸벨트가 산화될 수 있다며 수시로 점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버스 운전사 폭행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버스 승객의 안전까지 위험해지고 있어 메트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시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버스 운전사에게 달려듭니다. 뒤에 앉아있던 승객이 말려보지만 버스는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이런 버스 운전사 폭행은 지난해에만 13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3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총이나 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recognize that. There are people, the operators are, and we need to protect them.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자 LA시 교통당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칸막이를 운전석에 설치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석 공간도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CCTV의 성능도 강화하고 버스당 3대씩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120여 대를 시작으로 조만간 LA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4,000여 대에 모두 장착할 방침입니다. Part to the concerted effort between Metro and the Sheriff's Department to provide a safe environment for the Metro riders. 아직도 안전 문제로 버스 타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LA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둬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LA시에서는 오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 25센트로 높이는 인상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여론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득과 실 김지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9억 달러 경제 효과, 14만여 개 일자리 감소. 모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3.25달러로 인상하고 2019년까지는 15.25달러까지 높이는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노조와 LA 상공회의소, UC 버클리 연구팀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을 앞다퉈 공개했습니다. 먼저 LA 카운티 노조 측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25달러로 인상될 경우 LA시 32억 달러, LA 카운티 전역에는 59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15 25전으로 인상된다면 현재 LA에서 일하는 72만 3천 명의 근로자들이 거의 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LA 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을 13.25달러까지 인상하게 되면 고용 비용 부담이 14%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utting hours for employees, laying off employees, automating their activities so that they don't have to bring on more labor, or even moving their businesses outside the city or closing their doors. 임금 인상의 부담을 느낀 비즈니스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LA 지역 일자리 최대 14만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 UC 버클리 연구팀은 사업체들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는 약 11억 달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어남으로 인한 수요 창출 효과는 23억 달러로 중립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져다줄 경제 효과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IS의 치밀한 유혹. 영화 제목이라면 상당히 재미있겠지만 현실이어서 문제가 큽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전 세계 청소년과 여성들까지 포섭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긴 칼을 뽑아 싹둑 머리를 자르는 10대 소녀. 짧아진 머리를 올려 묶더니 갑옷을 입습니다. 아픈 아버지 대신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서는 여성 전사의 모험담을 그린 디즈니의 만화 영화 뮬란입니다. 그런데 최근 IS가 이 영화를 서구의 소녀들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에 친숙한 소녀들이 뮬란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They are given this romantic idea that they are traveling to this foreign territory by themselves. It's actually quite liberating for many of them. 이른바 꽃미남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등으로 접근한 뒤 잘생긴 IS 대원과 결혼할 수 있고 남편이 순교하면 함께 천국에 간다고 꼬드기는 식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 여성도 16살 때 비슷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As a teenager, I wanted to get my piece of eye candy and I'd take a good look. And all the YouTube videos, for some reason, they were all really attractive.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IS 대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서구 여성도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10대 여학생 3명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했고 캐나다에서도 여대생 2명이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했습니다. Now in totally unprecedented numbers. And I'd say that this is the result really of an extremely sophisticated propaganda recruitment machinery.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도 IS의 포섭 대상이자 수단이 됩니다. 위장복을 입고 IS를 상징하는 머리띠를 두른 채 군사훈련을 받는 어린이들.
이슬람 왕국의 자식이라 불리며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IS의 학교에서 미래의 전사로 키워집니다. They believe erroneously that they're going out to help people. And they think that they don't think ISIS is doing anything wrong. 하지만 이들이 IS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일상생활에서 겪는 좌절감 탓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IS 가담자들은 출신 국가에서 차별을 받는 인종이거나 계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많은 포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서 60대 남성이 칼부림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말벌 제거용 분무액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한 후 허리에서 큰 칼을 빼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경찰에 총을 맞은 뒤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한편 공항에 주차된 남성의 차에서는 프레온 가스통과 연막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차일드 케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웹사이트 차일드 케어 커넥트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나 유아 또는 13세 미만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자신의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차일드 케어 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센터의 시설이나 위생 검열 등의 기록도 제공됩니다. 브루클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7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21일 자정 유대인 가족이 살고 있던 브루클린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층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곧바로 2층 침실까지 번졌고 당시 아이들의 어머니와 막내 아이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자매 3명과 형제 4명은 사망했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플러싱 회관에서 노인과 서민 아파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수입의 30%만 내면 되는 노인 아파트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아파트의 신청 자격과 방법, 준비 요령 등이 소개됩니다. YWCA는 워크숍 후에는 희망자들의 예약을 받아 실제로 신청서 작성 등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오후 들어 지나가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면서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오전에는 쌀쌀하겠지만 오후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